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평온을 지켜줄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더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삶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신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등 뒤에서는 당신의 비밀과 약점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평화와 계획, 그리고 당신이 가진 힘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접근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가장 소홀히 지키는 정보, 바로 당신의 사적인 삶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고난, 당신의 인간관계, 재정 상황,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좌절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발전을 지켜주던 갑옷을 벗어 던지는 셈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이며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더욱 사적인 사람이 될수록 당신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타인과 나눌까요? 대부분은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거나 최소한 공감하며 들어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한 부분을 듣고 자신의 불안감, 질투, 혹은 편협한 사고방식이라는 필터를 통해 그것을 해석합니다. 당신이 솔직함의 순간으로 의도했던 것을 그들은 나약함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희망과 신뢰를 담아 공유한 이야기를 그들은 뒤에서 왜곡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퍼뜨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심지어 스스로를 친구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면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의 대화 소재를 던져주는 것일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넬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말을 조용히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때로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이 그들의 안락한 영역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것보다 깊을 수 있고 당신의 꿈이 그들의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당신의 대담함이 스스로의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들의 공포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할 때 그것은 때로 비교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수록 그들은 자신의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보다 못한 상황에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일종의 위안을 얻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더 잘 나가고 있다면 그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가 때문에 당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공유하는 것이 위험한 게임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어떤 렌즈를 통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던 대화가 뒷담화와 오해, 그리고 미묘한 방해 공작의 근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사람들이 당신이 한 말을 거의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이야기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다면 그들은 언제나 그 과거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 모습을 벗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의 무너졌던 순간, 잘못된 결정, 실수했던 모습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판단할 때 그들은 지금의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기억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거의 한 시점에 얼려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찰하기보다는 반응하는 것이 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맥락이나 감정, 이야기의 깊이를 이해하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삶을 타인에게 열어보일 때 당신은 오해받고 잘못 인용되고 부당하게 판단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의견에 상처받게 되고 그들의 관점이라는 소음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의 명확성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삶의 일부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 대해 거짓된 권위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연민과 성숙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했든 아니든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판단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 속에서 당신은 사생활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까지 잃게 됩니다. 당신이 성장, 치유, 꿈, 목표와 같이 의미 있는 무언가에 매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마치 흙 속에 심어진 씨앗이 땅의 표면을 뚫고 나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발전 역시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사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적인 여정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유한다면 당신은 그 신성한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쌓아 올리려는 것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의견들, 방해 요소들, 그리고 불필요한 기대감들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너무 일찍 대중에게 공개될 때 그것이 완전히 성숙하기도 전에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외부의 힘에 취약해집니다. 발전의 초기 단계는 매우 섬세합니다. 당신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개선하고 혹은 다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목표를 좇고 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보호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에너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의심할 것이고
그 의심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야망을 비웃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조차도 그들이 정한 시간표에 맞춰 성과를 내고 증명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은 당신이 새로운 길의 리듬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목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때때로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당신은 마치 이미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거짓된 진전일 뿐입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종종 조용히 혹은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관계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여정이어야 할 것을 하나의 공연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당신이 평화롭게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판단받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공간, 설명하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압박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당신은 남몰래 실패하고 침묵 속에서 회복하며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는 곳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자유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과나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대신 과정 자체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발전이 조용할 때 그것은 순수함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외부 의견의 소음이 아닌 당신 내면의 부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발전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당신에게 투영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는 그것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의심을 흡수하고 당신의 꿈을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 이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발전은 또한 질투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측정하고 당신이 자기들보다 더 나아가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기 위해 근황을 묻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발전을 비밀로 할 때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여정을 추적하고 방해하려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온전히 지키고 당신의 추진력을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고요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결과가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뢰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이지만 결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삶의 세부 사항을 공유할 때 당신은 신뢰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며 종종 날 것 그대로이고 진실하며 여과되지 않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접근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다룰 만한 성숙함, 공감 능력,
또는 인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개방성을 책임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신뢰가 너무 빨리 혹은 부주의하게 주어질 때 그것은 쉽게 깨지고 조종당하며 심지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일시적인 유대감, 피상적인 관계 혹은 감정적인 고양감 때문에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타인에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몇 번의 대화나 가벼운 교류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일관성, 유리,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고 당신의 치유 과정을 지지하며 당신의 취약점을 결코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권리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접근 권한을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사생활이 가십, 판단 또는 배신의 땔감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 중 하나는 당신이 믿었던 누군가가 그 신뢰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비밀을 신성한 보물처럼 간직해 줄 것이라 믿고 털어놓았지만 대신 그들은 당신의 삶을 한낱 오락거리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돌려보았고 당신의 진실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였으며 당신의 복잡한 내면을 자신들의 이야기에 맞는 단편적인 스토리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 실수, 성장, 고난, 즉 비공개로 남았어야 할 것들이 이제는 애초에 당신을 이해하는데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신경 쓰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지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랑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통제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우정이나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의도를 잘 위장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 그들의 충성심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지켜줍니까? 당신의 침묵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혼란과 폭로의 근원이 됩니까? 당신이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적으로 구는 것은 냉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지 않고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취약해지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적인 삶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면 당신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한번 깨진 신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에 의해 산산조각 난 평화를 수리하는 것보다 당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타당하지 않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감정적 성숙함, 영적인 깊이 또는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일, 극복해낸 것, 되고자 꿈꾸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신에게는 신성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거나 이협적이거나 심지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제한된 세계관에 끼워 맞추려 할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에 딱지를 붙이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지만 상대는 자신의 고통조차 이해하려 시간을 들여본 적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고 있지만 상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이로 대신 판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꿈을 공유하고 있지만 상대의 사고방식은 한계에 뿌리박혀 있어 격려 대신 당신의 비전을 자신의 안락한 영역에 맞게 축소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지 따끔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진실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당신이 그것을 말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렌즈는 두려움, 씁쓸함, 자만심 또는 질투로 흐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닿기 전에 그 렌즈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의 여정에 투영하며 당신의 강점을 오만함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완전히 놓칠 것입니다. 그들은 비교하고 비판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에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회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그들 자신의 정체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꿈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설정해둔 한계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 대신 그들은 판단 속으로 후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 기꺼이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들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과 가깝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않았고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며 당신이 홀로 울었던 밤, 침묵 속에서 싸웠던 전투, 혹은 치유하고 성장하고 일어서기 위해 남몰래 했던 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깊이에서 말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낯섭니다. 그리고 그 낯설m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그 거부가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의 혼란을 내면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 당신의 여정, 심지어 당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실을 담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의 피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고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는 그 오해의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움츠러들고 숨고 스스로를 침묵시키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종류의 고립이 아니라 배신, 무시, 그리고 끊임없이 오해받는 것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종류의 고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조용한 힘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비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가벼운 마음이나 부주의한 손에 의해 다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진실성, 그리고 판단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그것을 들을 권리를 얻은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면 사생활 보호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방해받지 말고 당신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보호하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며 당신의 성장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심술구저서가 아니라 당신이 드라마보다, 소음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당신을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침묵 속에서 건설하며 침묵 속에서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힘이 당신의 삶을 그 누구도 흔들 수